그쵸? 그쵸? 보통 그런 패턴이긴 한데 이제 애들이 이제 그거죠. 이제 최선으로 한번 해보자. 마지막 학기.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는 것 같아. 음. 항상 소문만 무성했던 그곳으로.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냐? 4번. 또 다른 거 고른 사람. 4번? 그럼 4번이 적절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커뮤니티, 그 집단이 공동체가 얘도 혹시 모르죠. 해석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거든.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스톱 ing 혹은 스톱 투 부정사에 관련된 거잖아. 그럼 일단 본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공동체가 멈췄을 때 암컷 와일드 캡트 그 야생 소를 사냥하는 것을 멈췄다는 걸 얘들아 사냥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사냥을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얘를 문법적으로 투 헌터로 바꾸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 멈춘 거잖아 사냥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에는 얘는 사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완전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냥하는 것을 멈췄을 때 이러한 야생의 암소들을 그 무리들은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olerate 용인하게 되었을 것이랍니다. 더 가까운 인간의 presence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암소들이 야생에 사는 암소들이 인간을 보면은 이제 놀라서 도망쳤겠죠. 근데 이제 사냥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주변에 있어도 이제 괜찮아졌다고 얘기하는 지문의 1번 문장인데 tolerate의 동의어로 나올 수 있는 게 그 아마 윤리와 사상 시간에도 톨레랑스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 관용 거기에서 tolerate라는 단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endure 인내하고 참는 거죠. 혹은 withstand 얘도 견디다라는 뜻이죠. withstand 단어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은 수업 시간이 끝나고 영어 사전으로 전부 다 찾아보면 된다. 그 야생 소를 봄으로써 여기부터 as는 이제 뭐뭐 했듯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아 우리는 먼 조상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deep ancestors라고 표현하는구나. 우리의 먼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모든 포식자가 아니잖아. 우리를 잡아먹는 호랑이나 사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먼 조상들이 어떻겠어? 포식자를 살펴보았듯이 그 다음에 배웠겠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곰 같은 애들 보면서 곰도 인간을 잡아먹었겠죠. 과거에는. 이러한 더 최근의 조상들은 시작했을 것이랍니다. 결국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가능성. 과거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죠.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더 최근의 조상들은 뭐 했을 거냐면 시작했을 것이랍니다. 이해하는 것을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를, 야생, 소떼, 그 다음에 몇 개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벤처스, 모험을 했겠죠. 도대체 어떠한 모험을 했을까? 그들은 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몇 마리를 as youngsters, 새끼일 때 몇 마리를 마을로 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펜스, 뭐를 지었대? 무리를 짓고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들을 살아있게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럼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는 알지? they succeeded랑 they started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여기에서 they 두 개가 지칭하는 거는 그쵸? deep ancestors 얘기하는 거죠. 대명사가 주어인데 뭔지 모르면 앞문장에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대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했다는 건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쵸? 데려왔던 그 새끼를 살려서 이제 살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살려서 키운 것이라고 할까요? 키운 것. 데리고 온 새끼들을 살려서 키운 것이 결국에는 성공했다는 의미겠죠, 문맥상. 그들은 얘는 지금 헤드의 줄임인 거 알죠? 어포스트로피 T는 지켜봐 왔답니다. 그 소들을 더 캐틀 소떼를 그 세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 그들은 알게 되었죠. 그들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지금 동사가 몇 개 병렬되냐? 총 3개인 거 알죠? 알게 되었고 그들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정보
즉 생애 주기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that은 지시 형용사. 2명이면 each other이거든. 근데 셋 이상이면 one another를 쓴다. 서로 공유했겠죠. 커뮤니티에 2명만 있었을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collaboratively 공동으로 came up with 무엇을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무엇을 생각해내다라는 뜻이다. come up with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답니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냈냐면 그들 자신의 솥대를 raising 기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그래서 prey domestication 먹이 가축화라는 게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일단 캐틀, 소떼랑 양이랑 피그, 라마죠. 그 다음에 염소라는 게 같이 살게 되자 인간과 이투 가주어진 조 간단한 일이었답니다. 개와 함께 얘 지금 문장의 그 구성 성분이 뭔지 알지? A bit of behavior and morphological shaping 얘 두의 목적어인 거 알죠? 그쵸? 개와 같이 약간의 행동의 그 다음에 morphological 형태의 그러한 형성이라는 걸 하는 건 간단한 일이었답니다. 개는 원래 조상의 늑대잖아. 늑대 새끼 데려와서 이제 기른 거죠. 그런 것처럼 소나 돼지나 이런 애들도 데려와서 약간 행동 변화 주고 야 너 사람 물면 안 돼? 혹은 형태학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뭐 꼬리를 자르거나 귀를 잘랐을까요? 저도 잘 예측이 안 되네요. 이런 걸 하는 건 별것도 아닌 거죠. 일단 데려가서 키우면.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켰냐면 직접적인 매니퓰레이션, 조작을 통해서죠. 모를 이제 데려와서 양모를 얻거나 밀크 프로덕션, 우유를 생산해거나 혹은 래피드, 급작스러운 성장을 시킨 거죠.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개체의 선택이라는 게 to breed, 사육할. 특정 개체의 선택이라는 게 초기 단계였겠죠. 아무나 데려오진 않았겠죠. 뭔가 좀 더 윤기가 나거나 생긴 게 귀엽거나 이런 걸 데려왔지. 뭐 동물 하나 옷 고를 때도 엄청 신중한데 동물 데려와서 키우는 동물도 엄청 신중하게 길렀겠죠. 현대에 도메스틱이 가정의, 국내의란 뜻이 있잖아. 문맥에 따라서 미시적이면 가정이 되는 거고 거시적이면 국내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정동물이니까 이게 가축이 되는 거다. 현대의 가축에 대한 초기 단계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질 좋아 보이는 그러한 씨를 갖고 와서 키워서 이제 인간에게 이롭게 변형시킨 거죠. 그 다음에 햄버거가 뜬금없이 나오는데 햄버거는 결국에 의미하는 게 선택지 2번이죠. domestication. lead to가 인과관계 동사잖아. 대표 동사에 나오는. 가축화라는 게 원인이 돼서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그러니까 1번 문장부터 6번 문장까지는 가축화에 대한 과정을 얘기한 거고 그게 결국엔 식량원의 발달로 이어진 거죠. 현대 사람들을 위한. 되냐?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이거 함축을 안다면은 이거 7번 문장이 주제문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 함축 문제는 이렇게 써놔라. 가축화에 대한 과정과 그것이 결국에는 현대 사람들이 먹는 햄버거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죠. 그래서 주제문은 뭐 여러분이 얘기했던 4번 그 다음에 7번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 어제 그 시간을 가장 지연시킨 지문이 지금 하는 이 창의성에 관련된 지문인데 일단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라요? 1번. 나도 1번으로 골랐거든. 그럼 1번으로 주제문을 표시한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primary.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죠. 1차적인 그런 뜻이거든. 주요한 primary. 임피터스가 이거 너네 기억 안 날 텐데 너네 2학년 모의고사 3월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거든. 임피터스. 24년도 3월? 너네가 봤던 모의고사죠.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 시험범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임피터스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냐면은 드라이브, 품사는 전부 다 명사다. 추진력 같은 것이죠. 추진력. 그 다음에 모멘텀. 모멘텀이라는 단어도 추진력과 관련된 거거든. 문맥상 비슷한 단어지 이게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다. 스티뮬러스.
스티뮬러스 이러한 단어로 바뀌어도 된다는 거죠. 주요한 추진력 있잖아. 과학적 그 다음에 기술적 혁신에 대한 이건 우리의 증가된 그 능력이어 왔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reach out, 소통하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 소통하고 교환하는 증가된 능력이어 왔답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함께. 근데 또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리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섞었는데 무엇을 섞었겠냐? 우리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에 지금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혁신이 어떻게 일어났냐? 우리의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거든. 근데 어떤 능력이 증가했냐면은 내 아이디어를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꺼내는 거죠. 소통한 다음에 교환해.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타인의 것을 빌려 그 다음에 내 것과 섞어. 이런 것을 통해서 혁신이라는 게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게 1번 문장이죠. 혁신이라는 건 결국에 내 것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 거를 갖고 와서 섞어버리는 것이구나. 2번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 컨비네이셔널, 결합의. 콤비네이션 피자 있잖아. 전부 다 들어간 거. 결합의 조합의. 컨비네이토리얼이네. 결합의 조합의 창의력이라는 건 결국에 acknowledgement, 글쓴이의 입장에선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은 어떤이라고 해석하고 여기 not을 붙이면 된다고 했죠. 어떠한 것도 genuinely, 진짜로 독특한 게 아니야. at least, 적어도 구성이 된다는 sense, 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entirely from scratch, 맨 처음부터. 결국에 2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완전하게 독특한 게 있냐? 세상에? 그런 게 없어, 세상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건 없어. 완전 새로운 건 없어가 2번 문장의 요약이다. 완전 새로운 건 없어. 그러한 개념이라는 게 만나는 거죠. 상당한 저항과 만나겠죠. 창의적인 그러한 공간 안에서는. 여기서 그러한 개념이라는 건 결국에 뭘까? 요약하자면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 이러면 어때? 뭔 소리야?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게 있지. 뭔 소리야? 이런 저항에 맞닥뜨릴 거 아니야.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응? 4번 문장에서 창조한다는 것은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블랭크 캔버스. 텅 빈 캔버스에서 시작하는 건데 일부 예술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해서 뒷받침한답니다. 이러한 그 에코시스템, 생태 시스템이라는 걸 영향과 그 영감에. 그럼 이러한 에코시스템, 생태계라는 건 결국에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 많은 데이터들이 뒷받침하는 이러한 생태계는 문맥상 뭐를 의미해? 빈 캠퍼스면은 지문이 흐름이 맞지가 않잖아. 그럼 빈 캠퍼스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창조한다는 거? 그쵸. 새로운 건 없다는 거야. 이러한 생태계는.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 1번 문장에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했잖아. Scientific and technical innovation. 이게 그러니까 결국 혁신이라는 게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창의성은 교환과 결합에 의한 것이라는 거야.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6, 7, 8번 문장 이해가 되거든. 결국에는 1번 문장을 요약을 하자면 혁신의 동력이 뭐래냐? 아이디어의 교환과 뭐야? 교환과 결합. 혁신의 동력은 아이디어의 교환과 결합이래. 아, 나 혼자 잘나서 혁신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구나. 창의적이 되려면. 2번 문장에서 그러면서 눈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로운 게 있어 없어? 없어.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건 없는데 3,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라 그래? 이런 완전히 새로운 게 없다고 그러면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래. 결국에 이게 얘기하는 건 반대한다는 거야. 반대. 무슨 소리야? 완전히 새로운 게 있지. 내가 빈 캠퍼스에 그리는데
반대가 있다는 거야. 3,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근데 하지만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뒷받침하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는 걸. 혁신은 교환과 결합을 위한 것이라는 걸. 그러면서 이제 6번부터 이제 근거를 제시하죠. 니나라는 사람이 예술가인데 슛이죠, 슛. 슛이 촬영하다라는 뜻이 있다. 얘는 과거 형태니까 샷이죠. 슛, 샷에서 과거에 촬영했을 때니까 샷.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가 동사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다. 애니메이트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럼 니나 페일이라는 사람이 예술가인데 촬영했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죠. 고대의 렐릭스, 유적이라는 것을. 근데 이 유적이라는 게 메트로폴리탄 그런 미술관에서 온 유적이거든. 고대의 유적. 근데 왜 이런 애니메이션 만들었는지 알아? illustrate,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녀의 주장을. 근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그녀가 모든 창작물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다는 거야? derivative, 파생의, 모방의. 그러니까 모든 창작물이 모방됐다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 지금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표시해볼게. 밑에도 나오죠. 이게 어떤 단어로 변형될 수 있냐면 동의어로는 빌려져 왔다는 거야. borrowed. 모든 창작물이 빌려져 온 거야. 응? 결국엔 얘들아, 창작물이라는 게 이 글쓴이에 의하면 독창적이냐? 아니죠. 독창적인 게 아니야.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지널 같은 단어로 들어가 있으면 문맥상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고유해? 고유하지 않죠. 고유하지 않아, 창작물은. 그 다음에 unprecedented 뜻이 뭐냐? 전례? 없는 거죠. 얘들아, 모든 창작물이 전례가 있죠. 전례가 있죠. 있는 걸로 교환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런 단어로, 빨간색 단어로 들어가 있으면 문맥상 틀린 단어라는 거다. 근데 우리는 보통 창의적이라고 하면 독창적이고 고유하고 전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모든 창작물이 그렇대. 모든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모방작품이랍니다. 파생작품이랍니다. 심지어 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올리버 레릭이라는 사람이 뭐를 살펴봤는지 알아? reappropriation, 재활용. 이미지의 재활용을 살펴보았답니다. 그의 비디오 에세이 버전스에서. 근데 얘가 뭐를 살펴봤는지 알아? 심지어 디즈니. 창의력이 엄청 중요한 그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대단하고 창의적인 디즈니사에서도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는구나. 창의력이라는 것은 결국엔 본래 오픈소스다. 오픈소스라는 건 누구나 갖고 가서 쓸 수 있는 걸 오픈소스라고 하거든. 그렇게 봤을 때 선택지 5번이죠. 창의력이라는 건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것이랍니다. 그것들에 기반하여서. 결국에는 창의력이라는 건 독창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렵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정신분석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는 게 수월할 수 있는데 별말은 없죠. 여기서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구분했답니다. 뭐를 구분했냐면 between A and B, conscious, 의식적인, 그 다음에 unconscious, 의식적인 마음 사이를 구분했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무의식적인 정신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프로이드의 see thing, 소용돌이치는 unconsciousness, 그러한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억압된 충동과 본능과 함께. 일단 여기에서 이츠가 지칭하는 건 그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무의식. 그 다음에 이거 품사를 제대로 외워라 제발. 이 unconscious랑 unconsciousness는 얘는 형용사고 얘는 NESS부터서 명사인 거. 품사 제대로 외워라. 의식과 무의식은 항상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잖아. 모든 지문에서 심리학 관련해서. 근데 그것은 더 차갑고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데 여기에서 이시 지칭하는 게 뭘까? 매 오늘날의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큰 틀로 보면은 나대의 법비야.
not A but B. 그러니까 이게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야. 오늘날의 무의식적 정신의 이해라는 건 과거에 프로이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소용돌이치는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야. 억압된 충동과 본능에. 그게 아니라 뭐야? 더 이성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기억이나 thinking, 사고나 언어, 태도, 그 다음에 인식이라는 건 모두 작동을 한답니다. 이러한 두 개의 트랙을 기반하여서 이게 적절하게 뭘로 해서 왜 이런 식으로 비유적 표현인 것 같거든? 이거 형용사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다. 형용사만 유일하게 A라고 쓴 거다. and 없이 두 개가 병렬이 가능하잖아. 주어나 목적어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마지막에 and를 붙여줘야 되는데 보통 무의식이라고 하면 너네가 이미지로 많이 봤듯이 빙산에 얘를 conscious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얘를 on 혹은 subconscious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위에 있고 보통 무의식은 정말 방대하게 엄청 크다고 해서 아래 이 빙하 수면의 밑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하이로드 위에 있는 길과 로우로드 밑에 있는 길 윗길 밑길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의식적이고 deliberate 위도적인 높은 길 높은 도로 그 다음에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그런 아랫도로 우리의 높은 정신이라는 건 어때? reflective, 성찰적인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낮은 길의 정신이라는 건 직관적이랍니다. 한번 운전하는 거 생각해봐. 우리한테 전혀 이제 공감이 안 되는 운전에 대한 예시가 나오죠. 너의 뇌와 손이라는 건 안답니다.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오른쪽 차선으로. 지금 너네 운전하고 있는 거다. 화면 보면 어때? 우리 지금 위에서 보고 있을 때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오른쪽 레인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하지만 만약에 너가 대부분의 운전자들과 같다면 너는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여기에서 두잇이 의미하는 건 밑문장이 어디부터 치면 되겠냐. 그쵸? How to 사실 move into the right lane이 맞긴 하죠. 그럼 이렇게 칠게 그냥.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얘기할 것이랍니다. 그들이 오른쪽으로 돌고 여기 수특 그 독해엔 특히나 이 and가 많이 빠져 있어. 특히 than 왼쪽에 동사가 두 개 병렬되면 and를 붙여줘야 되는데 than 왼쪽에서 빈번하게 생략이 돼 있다. 오른쪽으로 돌아 그 다음에 직진해. 이거 아까 봐봐 얘들아. 오른쪽으로 핸들 돌리지. 그 다음에 직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길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왼쪽으로 해가지고 직진해야 되지 이렇게 간다는 내용이잖아. 이거 이해했지? 하지만 그것은 steer 동사 뜻 적어줄게. 조종하다 움직이다. 조종하다 움직이다. 그것은 그들을 움직일 것이랍니다. 조종할 것이랍니다. of 도로 밖을 벗어나도록 of 여기서 대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대절이죠. 그들이 오른쪽으로 회전한 다음에 직진하는 게 그들을 길 밖에 벗어나게 할 거다 해서 them은 most drivers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오른쪽으로 돈 후에 너는 reverse 바꿔야 되잖아. 되돌려야 되잖아. steering wheel 운전대를 똑같이 왼쪽 중앙으로 그리고 나서야 그쵸 센트럴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건데 중앙 포지션으로. 하지만 걱정 마. 너의 로우로드 낮은 길에 의해서 안내받는 그 손이라는 건 그것을 어떻게 할지 알 것이랍니다. 결국에 여기서 그게 얘기하는 건 3번이죠. 너의 무의식적 정신이라는 게 정보를 처리할 것이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잖아. 그냥 우리한테 공감될 만한 건 그건 것 같아.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서 되게 불친절하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설명돼 있잖아. 근데 그거 보고도 우리 자연스럽게 항상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막 엄청 자세하게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대충 화장실이 있을 법한 장소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지. 그 다음 일단 이 질문에서 어제 애들이 제대로 찾지 못했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까? 스몰에 대조되는 표현은 뭘까?
그쵸? large죠. 이건 너무 찾기 쉬웠죠? 4번 문장이 첫 번째 줄에 있죠? 여기. 그쵸? 세모로 표시할게. 대조되는 표현이니까 스몰과. 그 다음에 bearing rate of success. 여기에 대조되는 거 찾았어? solid죠. 그쵸? solid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다양하다는 건 결국에 신빙성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 unreliable하다는 거잖아. 근데 AI가 하는 경우에는 solid,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의어를 써줄게. solid의 반의어로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AI가 한 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solid는 딱딱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신뢰할 수 있다는 거고, 반의어로 나올 수 있는 게 questionable, 의심스럽다는 거죠. questionable. 반의어는 항상 빨간색으로 적어주고 있다. 동의어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rarely applied, 거의 적용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의어는 뭘로 찾았어? might detect. 몇 번째 글이냐? 5번. 5번 문장? 다른 시도? instantaneous. 그쵸? 4번 문장에 instantaneous. 됐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경영학과 갈 친구들은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마케팅 연구에서 consumers,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이나 or the like, 기타 등등에 참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들 동안에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인터뷰스부터 더 like에 해당하는 거죠.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과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동안에 그것들은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consumers, 소비자들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들의 욕망, preferences, 선호, 혹은 마케팅 용어로는 그들의 원츠를, 지금 목적어 2개가 병렬됐죠. 우아리 사이로. desires, preferences, their wants. 일부 방법들은 또한 그 탐지해내려고 한답니다. detect, 감지해내려고 한답니다. 소비자의, 또 나오네, subconscious, 무의식적인 감정이라는 걸 다양한 성공률이, 그러니까 의역하면 성공률이 어떻든지 간에요. 성공률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EI 학원에서 마케팅 조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너네를 1대1로 이제 인터뷰하면서 뭐 영어 수업 어떠냐 뭐 이런 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때? 너네 표정을 보면서 지금 좀 은율이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혹은 뭐 하은이가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걸 하면서 나 혼자 디텍트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사실은 뭐야? 표정은 그래도 내심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성공률이 되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인간 읽는 것에 있어서. 그런 행동적 방법이라는 건, 그리고 거기 그 방법에서 어때? 인간이 보잖아. 어떻게 동료 인간이 반응할지. 그쵸? 인간이라는 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그 너네 학생들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어때? 노출됐을 때 특정 브랜드나 프로덕트,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신상품 메뉴를 이제 반응을 조사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케팅 팀이 나와가지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는 거죠. 그 브랜드나 프로덕트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수기를 어떻게 부호한 다음에 카테고라이징, 분류하겠죠. 그들의 감정이라는 걸. 신상품 딸기라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1점, 좋아하는 것 같아. 10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활동들이 어때? 행동 방법들이 되게 노동 집약적이죠. 사람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혹은 작은 샘플 사이즈로. 왜냐면 인간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2시간 앉아있어서 마케팅 조사팀이 한다고 했을 때 한 100명, 200명? 그것밖에 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죠? 그럼 얘를 부사 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when, day죠. day는 fellow humans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are exposed to죠. 그럼 얘를 exposed를 뭘로 바꾸면 안 돼? exposing.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노출이 되는 거지 노출시키는 게 아니거든. 되게 인간이 하는 마케팅 조사법의 한계가 많구나. 그럼 1, 2, 3번만 묶어서 요약해줄게. 인간이 하는 마케팅 조사법이죠.
인간이 직접 인간의 표정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맞는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많은 사람을 조사할 수도 없구나. 근데 4번부터는 이제 인간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AI라는 건 그러한 방법이라는 걸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더 큰 규모로. 그리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그러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인간 같은 경우에 어때? 감정을 이렇게 종이로 적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데이터 컴퓨터에 입력해야 되잖아.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CCTV로 바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되냐? 그럼 여기에서 그러한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말한 서치 비헤이비얼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2시간만 해도 몇천 명, 몇만 명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AI가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비야, 전치사죠. 무엇을 통해 그 얼굴 인식이라는 걸 통해 슈퍼마켓에서 우리는 감지해낼 수 있답니다. 그 쇼핑객의 감정이라는 걸. 근데 이 쇼핑객을 선행사죠. 보고 있는 거죠. 선반을. 근데 선반이라는 게 뭐 하고 있어? 디스플레이. 진열하고 있거든. 상품을. 의역하면 새롭게 런칭된 상품. 이렇게 그냥 해석할게. 뉴 프로덕트 런칭. 새롭게 런칭된 상품을 그 진열하는. 선반을 마주보는 쇼핑객의 감정을 이제 디텍트 하는 거죠. 너네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가지고 어떠한 뭐 샴푸나 이런 거 할 때 너네 그 표정을 감지해내는 거죠. 거기에 CCTV를 달아서. 방대한 양의 얘 그냥 형용사 처리하면 된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모든 슈퍼마켓으로부터. 근데 이 슈퍼마켓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참여하고 있거든. 리스펙티브 각각의 그 런치에 있어서 네이션와이드 전국적으로 yield 어떻게 하겠어? 가져오다, 나타 뭐 이런 뜻 있죠. 가져오겠죠. quite 꽤나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는 걸. 인간이 보면 주관이 들어가는데 기계가 하니까 되게 신뢰할 수 있겠죠. 최소한 일관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빼놓은 거 있냐? 빼놓은 거 없어? 딱 맞게 끝날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질문도 재미있죠. 왜냐면 그 뭐였지? 요리사들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거? 흑백 요리사. 거기서 마지막에 남은 경연자들도 결국엔 남성이었죠. 이러한 성차별적인 것이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보라 해리스와 패티라는 사람의 연구가, 근데 이게 셰프를 묘사하는 것에 대한 연구거든. 미국 음식 매체에서 뭐를 발견했는지 알아? 상당한 차이를 발견했답니다. 어떻게 남성과 여성 셰프들이 묘사되는지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위대한 남성 셰프들은 반복적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데디케이티드 어때? 되게 헌신적이고 창의적이고 highly 매우 어때? 훈련된 전문가죠. 그 다음에 종종 뭐로서 묘사돼? 아이코노클래스틱. 인스타파주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동의어로 적어줄게. unconventional. 과거에 계속해서 해왔던 나쁜 습관이라는 걸 깨부순다는 느낌이거든. 그 다음에 radical. 되게 인습타파적이야. 되게 안 좋은 것을 혁신시켜. 그러한 규칙 파괴자로서 묘사된답니다. 근데 뭐를 가진 채냐면 독특한 비전도 갖고 있고 스타일도 갖고 있거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조적으로 female professional 셰프 같은 경우에는 판단받죠. 홈 스타일, 가정식 요리로 판단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되게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성 셰프는 그냥 집 요리나 하는 거죠. 집 요리, 가정식. 근데 이 가정식이라는 게 어때? 가치를 낮추죠. 훈련과 스킬을. required가 뒤에서 앞으로 시켜주는 거다. 근데 이미 여성 셰프들도 습득된 훈련이랑 스킬이 있는데 이거의 가치를 낮추는 거야. 집안 요리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representing. 그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음식을 아마추어 앤 홈리는 형용사다.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인 거 알죠? 가정적인이란 뜻이 되는 거다. 가정적인. 아마추어적이고 가정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가정 스타일의 음식이라는 건 그들을 연관시키는 거죠. domestic tradition, 가정 전통으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전문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집안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죠. 전문가가 아닌 거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댐이 지칭하는 건 뭘까? 젠장? 뭡니까? 댐. Their food로 보면 스위치가 안 맞아. 그렇죠. female professional chefs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여성 전문가 셰프들을 가정 전통으로 묶는 거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iconoclastic rule breaker, 인습을 타파하는 아주 규칙 파괴자, 엄청 혁신하는 사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그런 지키는 집안 요리하는 사람으로 묶는 거죠. 되냐?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의 기준으로 평가받지 못하잖아. 관련되지 못하는데 이런 게 되게 어때? 되게 중요해. 이러한 전통 전문가의 기준이라는 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culinary field, 그 요리 그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culinary field, 그 요식업 분야에서의 operation, 그 운영 방식이라는 것은 재생산해내는 거죠. 그 성 inequality, 차별이라는 걸 어떻게 함으로써? valuing, 평가하는 거죠.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 masculine, 남성 전통과 관련된 특징이라는 걸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성은 배제하는 거죠. 그 기준으로부터.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사용되는 거거든. 위대한 셰프를 분류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이 부분도 이미 주말에 썼었죠 한번. criteria, 얘는 복수 형태거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생략된 건 뭘까? 위치, or.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얘들아 여기서 more highly가 수식해주는 건 뭘까? 그쵸, valuing인 거 알죠? 얘를 수식해준다. 얘를 의미상. 그러니까 남성과 관련된 거 높게 쳐줌. 그 다음에 여성은 위대한 셰프에서 그냥 아예 배제해버리는 거죠. 배제해버리는 거죠. 일단 끝까지 하자. 이것은 여성 셰프의 능력이라는 걸 한계를 지정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면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accrue는 축적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챙기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축적하다가 1번이야 사실. 그래서 이 단어가 동료로 나오면 accumulate 혹은 gather 이런 단어로 나올 수 있는 거죠. accrue, 야 아마 워마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정을 얻고 경제적, 문화적, 그 다음에 상생적인 보상을 축적할 그러한 능력을 제한받는 거야. 근데 애들 어때? 경제적, 문화적, 상생적 제한을 축적, 이러한 보상이라는 게 어때? 결국에는 인정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인정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 못해, 문화적으로도 상생적으로도 그렇게 항상 2인자나 3인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초에 그 기준에서 빠져버리니까는. 가정요리나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in this way에서 이 in this way는 어디부터 어디를 묶으면 되겠냐? 어떠한 방식으로 culinary field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차별을 만들어내? 2번이랑 3번이죠. 남성 치켜 세워, 여성은 그냥 가정 요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 그러니까 2,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2, 3번을 묶어서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어때? 무엇이 여성 셰프의 능력이라는 거를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게 유리천장이 되는 거 같냐? 그쵸? 불평등을 조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4번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골랐어? 4번. 그러면 중간에 안 한 거 하나 포함해가지고 주말에 총 7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 단어 시험 전부 다 봤냐? 그쵸? 워크북 미리미리 하시고